이번 시간에는 경제도면을 통해서 매출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죠. 예전에 언급했죠. 왜 시장 지배 시대인가요? 사회 구성원들은 시장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다 구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은 어떤가요?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생산하나요? 그게 아니죠.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죠. 그래요. 그럼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매출 원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에 뭐가 있나요? 매출 원가가 있죠. 매출 원가는 매출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요.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 활동하는 기업들에는 어떠한 비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있어요. 혹은 수익과 수익 원가가 있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없죠. 왜 없나요? 자기들이 뭘 파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팔아서 수익을 얻는지 뭐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파는 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면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출 원가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기존의 손익계산서에서. 그래요. 현대차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비용을 합친 비용이 나와 있죠. 재고자산의 변동,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 종업원 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어 있죠. 매출 원가에는 이제 무엇이 포함되는지 봐야 되는데, 종업원 급여, 그래요. 그렇죠. 종업원 급여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죠. 그래요. 매출 원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봤어요.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보면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친 표가 나와 있죠. 제품 및 저공품 등의 변동 나와 있죠. 이거 뭘까요? 현대차 사업보고서의 재고 자산의 변동에 해당되겠죠. 그래요. 또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있죠. 그래요. 이거는 현대차에서도 봤어요. 똑같죠. 재고품의 변동이 제품 및 저공품 등의 변동이겠죠. 그래요. 그리고 뭐 급여, 뭐 감가상각비, 그래요. 뭐 퇴직급여 이런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원료 투입 비용은 현 시대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에 포함됨을 알 수 있죠. 물론 그거는 생산하는 기업에만 해당되겠죠. 그래요. 재고품의 변동, 그래요. 이것도 매출 원가에 포함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포함돼야 될까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매출 원가에 포함돼야 되겠죠. 포함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제조업체들만의 특징이겠죠. 좀 자세하게 알려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 원가의 형식이 다른 기업에도 똑같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기획은 광고회사죠. 영업원가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외주 제작비가 들어가 있죠. 생산 기업과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슷해요. 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게 관리비에 들어가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 뭐 급여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은행은 어떤가요? 매출 원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를 보면 형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어떤가요? 다양한 종류의 산업들이 있죠. 그럼 산업들 간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형식이 저마다 다르니까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죠. 산업별로.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산업별로 상태 파악이 어려우니까 전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겠죠. 전체 자본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 가능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어떤가요?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산업별 구별이 없다 했죠.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다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다 반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 시대에 사용되는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들은 어디에 비롯될까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뿌리고 관습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손익계산서들은 뭔가요?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어떤가요? 병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병든 손익계산서들이라고 보면 돼요. 형식들이. 그럼 매출 원가를 한번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 전에 한번 경제도면을 볼게요. 매출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은 어떤가요? 비용과 총 비용과 이윤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비용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있고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있고 원료 투입 비용이 있고 총 투입 비용이 있죠. 좀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원료 투입 비용은 생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포함되는데 산업별로 보면 생산 자본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럼 작업 도구 투입 비용과 원료 투입 비용을 합칠 필요가 있죠. 그럼 작업 도구 투입 비용과 원료 투입 비용을 합치면 작업 수단 투입 비용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별로 보니까 또 뭐가 있나요? 운영비가 있죠. 그래요. 그것을 반영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총 비용은 작업 수단 투입 비용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윤이 있는 거죠. 그래요.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일단 매출 원가에 대한 개념을 세워야 되겠죠.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매출 원가라 볼 수 있겠죠. 작업수단 투입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인건비는 어떤가요? 매출 원가에 포함 안 되나요?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기업에서 인건비는 반드시 포함이 되죠. 혼자서 운영하는 기업은 인건비가 없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인건비를 누가 먹나요? 기업 소유주가 먹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당연하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게 기업이죠. 운영비도 필수적이죠.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요. 금융 비용은 어떤가요?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금융 비용은 필수적이죠. 공통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대출 이자, 또 거래 수수료도 있겠죠. 거래 수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급 결제할 때 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환전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수출 기업에 있어서 환전 수수료를 그래, 환전은 필수적인 거죠. 그래요. 매출의 공통적인 요소는 뭘까요? 상품 판매하면 반드시 이제 그래요. 상품 판매액은 당연히 매출이죠. 금융 수익은 어떤가요? 화폐를 뭐 회사에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은행에 맡기잖아요. 예금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화폐를 맡겨서 수익 내는 일은 그래요. 모든 기업들이 해당하죠. 뭘 판매하나요? 회사에서 보유한 회사에서 지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파는 거죠. 그래요. 배당금 어떤가요? 배당금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활동이 뭔가요?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뭔가요? 투자죠. 기업 내 투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판매해요. 수익이 좋아요. 그러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 내 투자죠. 근데 어떤가요? 기업 내 투자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다른 데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금을 받겠죠. 이런 것도 매출의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배당금도. 예를 들어 볼까요? 제일기획은 광고회사죠. 최대 주주가 누군가요? 삼성전자죠. 기업이죠. 그래요. 이런 경우는 기업 활동 중에 핵심적인 활동이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할 거 없는 거죠. 그래요. 매출 원가를 그러면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익에 따른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되겠죠. 매출액, 상품 판매, 금융수익, 매출 원가 뭐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매출 원가는 뭐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다 매출 원가겠죠. 그래요. 매출 원가는 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현 시대의 손익계산서를 왜 병든 손익계산서라고 하나요? 산업별로 비교 불가능하고 전체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전체 자본의 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형식이. 그래서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병들었을까요?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형식에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요. 매출 원가의 내용이 산업별로 다르죠. 왜 다른가요?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거죠. 뭐 생산업체에서는 뭐 원료 투입 비용이 중요할 테고, 광고회사는 어떤가요? 외주 제작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죠.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건강한 손익계산서는 뭘까요?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경우겠죠. 특수성이 반영되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특수성을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없나요?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고회사에서는 매출 원가에 외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죠. 외주 제작비는 매출 원가죠. 이 이제 손익계산서는 매출 원가를 반영한 건 아니죠. 반영할 수도 있겠죠. 외주 제작비를 반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영비에 외주 제작비를 우선 넣고
기타 운영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럼 토수성이 반영되잖아요.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해치지 않고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행의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가 없죠. 이제 매출액만 이렇게 반영했는데 뭐 이렇게 뭐 순이자 수익하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순수수익,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을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매출액을 적어주고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토수성이 다 반영되잖아요. 형식을 저마다 다 다르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산업별로. 그러면 어떤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해지고. 그럼 비교가 불가능해지면 어떤가요? 사회에 필요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산업들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은행들이 이윤율이 너무 높다고 저번 시간에 말했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취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든 손익계산서를 병든 손익계산서를 버리고 건강한 손익계산서를 선택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